일어나서 인사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아보게 된 황항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야말로 아까도 이명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당 100의 인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세미나를 조직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한규선 대표님과 양성근 목사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권영애 장관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 발제자가 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장장렬 박사가 오늘 다른 데서 특강이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나기 전에는 틀림없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종태 박사가 제일 먼저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김형석 박사님이 둘째 발제를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장렬 박사는 특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객석에 가서 잠깐 좀 앉아있다가, 그래서 세 번째 발제가 끝나고 나면은 발제한 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와서 그때 오늘 지정 토론자가 없는 대신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꼭 이 얘기는 오늘 하고 집에 가야지 잠이 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들을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맞이해서 그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셔서 발제하신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종합 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행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제가 교통준정으로서 이렇게 소위 교통정리만 해가지고는 이 세미나가 재미가 좀 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카펫을 제가 깔아주는 의미로 아주 간단하게 서론이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가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장 박사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장 박사 천천히 올라와도 돼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이런 전자혁명 시대에 거짓이 세상을 반바퀴나 돌면 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바퀴, 만바퀴 그 이상도 지금 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현상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거짓이 횡행한 그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주 소소한 거짓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라를 흔들 만큼 큰 거짓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거짓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위
더러운 평화라고 하는 단어, 더러운 평화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고자 합니다. 2016년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작년 이맘때쯤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더러운 평화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정말 넘어뜨릴 정도로 저는 악질적인 그런 거짓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앞서서 좌파의 이념적 대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한양대학교의 리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6.25 때 메가더를 포함한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이닥쳐서 인민군에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이 3년 넘도록 끌어지고 200만이 넘는 인명이 살상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니 저 악마 같은 메가더의 동상을 인천에다가 지금 저렇게 세워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저걸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철거시키려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에 뒤이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사상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 혼자만의 걱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전쟁사를 공부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뒤져보니까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돈으로 사야 된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적에게 돈을 줘서 환심을 사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에 그대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칸트가 돈을 줘서 평화를 구걸하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실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답이 하나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또 좀 이상한 답이 나왔죠. 어떤 평화냐 하는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어떤 평화냐 하면은 나에게 보다 더 유리하고 좋은 평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집단들도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치면은 말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런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전협정,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이 과연 평화를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결국 칸트가 평화는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돈으로 사람과 무기를 사서 너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힘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구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울타리를 쌓아야 된다. 그런 뜻에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서 그 힘을 빌리려면
역시 뭐가 관건이겠습니까? 돈이죠. 그죠? 자기 자강을 하는데도 돈이 관건이고, 동맹을 구해서 그 동맹을 계속해서 묶어두는데도 결국은 관건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빌고자 하는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 그분이 바보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평화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머릿속을 그야말로 나약하게 또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상한 생각을 갖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더러운 거짓말, 더러운 평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결단코 배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받을 텐데요. 우선 신종태 박사님,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끝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목사님. 5시 반이요. 예, 그러면 한 분당 15분 정도를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태 박사님 시작을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